안녕하세요. 오늘 여는 찬송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저 그거 듣고 그냥 전율했습니다. 그 주 예수를 닮아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주 괴수인데 저희 비록 한 끗 차이가 나지만 저를 마치 얘기하는 것 같아서 혹은 하늘 높이 올리고픈 아름다운 사람이라고도 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사양하겠습니다. 2016년에도 제가 거여동에서 한번 섰었거든요. 그때도 싫다고 하다가 끌려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또 목사님한테 싫다고 하다가 또 이 자리에 섰는데 죽지도 않고 이렇게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기도나 강구 때문에 잠깐 섰었는데 무려 말씀을 선포하러 이 자리에 섰으니까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딱 맥혀서 이렇게 선자리는 아닌데 이렇게 여러분들 보니까 제 눈에는 다 가엾은 어린 양으로 보이거든요. 목사님들이 이제 그 맛에 이 자리에 서는가도 싶고 이 말똥말똥한 이 어린 양들의 이 눈망울을 보고 제가 한번 구원해 보겠다는 사명감이 불타오르는데 어떻게 한번 구원 받아보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지 제가 구원의 말씀을 전하든 이런 의욕이 생기겠죠. 저는 무서운 호랑이들로 보여요. 그럼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될 모양입니다. 그런데 좀 이제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그때 또 말씀을 듣다가 또 천국문이 보이는 것 같다고 흥분하셔가지고 아멘 하지 마시고요. 정흥분이 가라앉혀갖고 방언이라도 터질 것 같다 그러시면 개수 천국을 3번 외우시면 좀 흥분이 가라앉으실 겁니다. 이제 조금 천국행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까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끼리끼리 사피엔스,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좀 그럴듯하죠? 제목만으로도 또 제가 얘기할 게 감이 잡히지도 않을까 싶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고 제목도 뽑아보면서 제가 생각해도 너무 그럴듯해요. 그래놓고 이제 써보기 시작하는데 제 얕은 지식으로는 이거 뭔가 잘 쓰면 뭔가 좀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제 얕은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한계를 절감하고 쓴 거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파생되어서 인간의 특성을 규정하는 용어들이 많죠. 정치하는 인간 호모 폴리티쿠스,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도구를 쓰는 인간 호모 파베르, 기억하는 인간 호모 메모리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하고 연관돼서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 거기다가 저번에 이제 그 미래의 신이 될 인간 호모 데우스까지 유발 하라리가 주장했죠. 그렇게 끝이 없습니다. 인간을 특성하는 용어들. 그러면서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분들이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욕망하는 인간, 투쟁하는 인간, 파괴하는 인간, 거짓말하는 인간, 신을 가진 인간, 이런 조어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제 오늘 제목의 끼리끼리 사피엔스는 우리 또 속성들 잘 아시잖아요. 끼리끼리 어울리고 뭉치기 좋아하는 그 인간 속성을 끼리끼리 사피엔스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서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고 내용은 제목만 그럴듯하니까요.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이제 이 끼리끼리 사피엔스란 개념 뭐 누군가 얘기했을 수도 있겠는데 뭐 제 안테나에는 잡히진 않았거든요. 제가 검색도 해봤는데 그래서 아마 이 개념을 제가 세계 최초로 선포하는 걸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최초의 썰을 여러분께서는 지금 세계 최초로 듣고 있는 겁니다. 벌써 그렇죠. 벌써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끼리끼리를 또 아까 뭐 다들 뭐 사피엔스 앞에 영어가 붙는데 좀 영어로 한번 쫙 읊어주면 또 뭔가 좀 폼이 잡힐 텐데 뭐 제가 좀 거기까지는 생략을 하겠고요. 또 우리 한글의 이런 느낌 영어로는 못 살리잖아요. 역시 한글은 우수합니다. 언어 생활에서 끼리끼리는 대부분 사실 부정적 의미로 사용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도 그런 의미고요.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같은 뜻을 지닌 사람들의 어떤 연대와 협력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인류 최초의 혁명을 인지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인지혁명의 바탕이 이제 언어와 상상력인데 인간이 이 문명의 발달을 가져오게 한 요소 중 하나로 이제 협력을 꼽거든요. 물론 이제 동물들도 뭐 사냥을 하거나 무리 생활을 할 때 물론 협력하고 하기는 하지만 인간만큼의 어떤 고차원의 협력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인간만이 가진 어떤 고차원의 협력과 연대로 이 문명의 발달과 진보를 가져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의 뭐 끼리끼리야 뭐 변함없이 우리가 뭐 지켜나가야 할 가치겠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협력하며 공동선을 이루는 끼리끼리가 아니라 뭐 자기들 끼리끼리는 공동선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틀에 갇혀서 자기들만의 끼리끼리를 형성하고 결국 공동선을 저해하는 개념입니다. 뭐 파벌이나 뭐 진영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하고요. 인간이 이제 한번 사람 참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번에 보면서 2016년대도 버티다 끝내 끌려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어떻게든 버티다 끌려 나왔는데 이게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저런 인간도 참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참 인간이 한번 가치가 형성되고 믿게 되면 누구든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같은 믿음을 지닌 그 무리 안에 들어서면 더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번 끼리끼리가 형성되고 가치가 형성되면 이제 진실과는 관계없이 자기들만의 강구한 믿음을 유지해 나가죠. 뭐 우리 이제 뭐 종교 집단 예로 들면 뭐 사이비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흔히 하는 말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심리학적 용어로. 그러니까 이런 확증 편향에 빠져서 뭐 진실과 정의인 줄 알고 거기 확신에 빠졌다가 역사의 죄인이 된 인물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뭐 여기서 몇 시간 주시면 제가 한 10명쯤 예를 들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목사님 설교 시간을 초과하는 불경죄에 해당하는 만큼 통과하겠습니다. 요즘에 또 흔히 얘기되는 게 집단지성인데 뭐 집단지성이라는 게 다수의 사람이 소통하고 협력해서 얻는 이제 최선의 결과잖아요. 근데 여기 이 집단지성이 되려면 사실 다양한 생각과 가치가 모이고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믿음과 생각으로 모인 끼리끼리에서 나오는 결과값은 그건 뭐 집단지성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게 그들만의 어떤 욕망의 투사이자 어떤 교조적인 이념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2주 전에 여기 출석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때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나는 아니죠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로남불을 예로 들면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신이 아닌 인간인 이상 누구나 뭐 벗어날 수는 없죠, 사실. 이 인간의 한계를 알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리고 결정과 판단에 신중해야 하는데 끼리끼리 뭉치면 용감무쌍해지죠. 뭐 너무도 쉽게 판단하고 거침없이 재단합니다. 과감해지다 못해 무모해지기까지 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세상의 진보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했을지라도 생각을 같이 하는 끼리끼리 무리가 많아지고
생각이 다른 끼리끼리 무리가 나타나면 이제 내부 결집은 강해지죠. 그리고 외부에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중요해지는 건 뭐 진실이 아니라 상대 무리와의 대결에서 승리죠. 뭐 진실이 밝혀진다고 한들 자신들이 바라는 결과가 아니면 결국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음모론이 이제 행행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리를 이끄는 자의 발언은 갈수록 강경해지고 그럴수록 이제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제 환호하고 열광하게 되죠. 뭐 그렇게 선을 넘어서 이제 뭐 히틀러도 그렇게 뭐 탄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의 실험을 예로 보겠습니다.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이제 두 종류의 음료를 제공하거든요. 커피와 홍차를 나눠서 제공을 하는데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 마시면서 그냥 옆에 사람 음료는 뭔지 자기 건 뭔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른 어떤 특별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홍차 마신 사람 이쪽으로 커피 마신 사람 이쪽으로 두 부류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뭐 음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논쟁이 될 만한 이슈를 하나 던져줘요. 그리고 이제 토론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아무런 경향성도 안 나오는데 누군가 이제 그쪽 각 집단에서 이제 좀 뭐 이게 좀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먼저 발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양쪽의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면 전혀 그냥 그 사람들 각자의 집단은 음료만 같은 음료를 마셨을 뿐인데 뭐 그 집단의 소속감도 없고 아무런 충성심도 없는데 점점 그 이후의 발언들이 앞에 먼저 그 각 집단을 대표해서 발언했던 사람들 발언하고 똑같은 경향성을 띄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뭐 미국에서인가 실험했던 결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제 뭐 끼리끼리라고 하는데 뭐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의미에서 그런 끼리끼리 형성하는 건 좋은데 그런 아무런 소속도 되지 않고 그냥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음료를 같이 마셨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끼리끼리를 이룬다는 그런 게 이제 실험 결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이제 우리 뭐 항상 개인의 자유가 최고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일정의 자유를 포기한 채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끼리끼리를 이루고 이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에서 자신의 자유는 잃은 채 소속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집단과 이제 동일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현대인은 밥그릇의 문제가 아닌 이상 뭐 자유롭게 뭐 소속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고립된 개인으로 살아가야 할 때 우리가 떠나야 하는 위험이 있잖아요. 뭐 그걸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결국 자신의 의지와 자유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이제 집단의 가치가 대신하겠죠. 결국 가치와 판단은 자신의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집단의 것인데도 뭐 마치 자신의 어떤 결단의 산물인 양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데카르트가 이제 말하기를 그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것 유일하게 지배할 수 있는 건 뭐 자기 생각밖에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 생각마저도 사실 자기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조직은 인간 협력 체계의 산물이긴 하나 뭐 언제든지 사악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관리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조직도 예의가 없죠. 뭐 국가 조직도 마찬가지니까요. 조직 밖으로 한 사람으로서는 선악이 그지없으나 조직원으로서는 악마가 되는 건 순식간이죠. 뭐 이제 그 잘 아시는 애가 저기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 이론을 주장하게 했던 저기 그 나치의 아돌프 아이만 같은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원으로서 저지른 범죄는 사실 죄의식도 없거든요. 뭐 자기 자신이 행한 게 아니라 조직이 행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죄의식 자체를 갖지 않습니다. 끼리끼리 역시도 세가 커질수록 이런 이제 조직이 갖는 그런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맹종할수록 거기 무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맹종할수록 마찬가지로 죄의식은 사라지게 됩니다. 메타인지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그 메타가 이제 우리 요즘 메타버스 많이 얘기하잖아요. 메타버스에서는 메타가 이제 가상의 개념인데 이게 우리 말로는 번역이 안 돼서 메타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데
이제 메타인지 할 때는 이 뭐 초월적인 뭐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게 심리학에서 등장했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교육학 쪽에서 주로 쓰이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책들이 몇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뭐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런 뭐 학습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용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뭐 메타인지 아이들 교육이 또 뭐 애들 학습력을 높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우리 아이 1등 만드는 메타인지 학습법 이래 가지고 지금도 이런 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타인지라는 게 사실 자신의 생각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그걸 가리키는 말인데 이게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죠. 근데 뭐 이거 자기 객관화 능력은 뭐 세상 살아가면서도 뭐 공동체를 위해서 누구나 필요한 능력인데 이거 쉽지 않다는 거 다 아시죠? 뭐 주변에 보면은 사실 뭐 남의 문제는 그냥 한눈에 훤히 아는데 자기도 똑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으면서 모르는 사람 진짜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내로남불 요즘 뭐 거의 뭐 이제 곧 국어사전에 등재될 것 같아요. 예, 뭐 국적 없는 용어인데 이 정도 국어사전이 그러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인정 안 하다가 이제 많이 쓰이면 국어사전에 등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로남불도 곧 머지않아 국어사전에 등재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가 괜히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말을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자기 객관화라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이 되어야 되고 끊임없이 사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죠. 또 우리나라 교육 풍토에서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돼야 되는데 특히나 좀 어려운 교육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끼리끼리 편입된다고 하면 이제 자기 생각은 뭐 영원히 객관화하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 무리가 아닌 한 발짝만 떨어져서 보는 뭐 우리 이제 정치권 일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한 발짝만 떨어져서 보면 훤히 다 아는 상식적인 일인데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상식적인 판단조차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다수의 사람들 생각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도 윤석열 보면 화나지만 윤석열 전에 그 정권 재창출을 못한 저는 윤석열에 화나기보다도 사실 문재인하고 민주당이 더 화나거든요. 그런 형편없는 사람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게 참 어처구니없고 진짜 더 그게 더 저는 화나는 일인데 저는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그 지방선거에서 이제 결국 도로 호남당 됐잖아요. 그게 원인 중 뭐 여러 가지겠지만 그 하나도 좀 끼리끼리의 팬덤 정치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팬덤 정치하면 노사모가 원조잖아요. 근데 노사모는 뭐 대깨문이니 뭐 달빛 기사단이 하는 뭐 문바나 뭐 지금 이재명의 뭐 개딸들 뭐 양아들 이런 거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나마 노사모는 그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을 통해서 어떤 좀 시대 정신을 구현하고자 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문재인 빠들은 사실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을 문재인에게 투사하지 않았나 싶어요. 뭐 세상에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해 뭐 이딴 말이나 하고 있고 문재인은 이딴 말에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사실. 참 그들을 또 대하는 노무현과 문재인의 방식도 참 달랐죠. 노무현은 대선이 끝나고 이제 당신들은 시민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문재인은 끝까지 그들을 잡고 지지율이 치에 있었죠. 이런 끼리끼리에서 이제 심각한 문제는 다양성과 상대주의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용인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는 민주주의 투사인 양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 문바들이나 민주당 그 강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뭐 보면은 자기들이 되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운동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진보를 위해서. 물론 이제 뭐 상대적으로 뭐 저 국진당하고 비교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들만의 착각이죠. 세상은 이미 그렇게 많이 변하고 다원화됐는데 그 7, 80년대 아직도 그런 흑백 논리에서는 빠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데 그런 자신들을 비판하니 상대는 당연히 반민주적인 세력이 되는 거죠. 상대는 다르게 생각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방해되는 사라져야 할 적인 겁니다.
같은 끼리끼리 내에서도 이제 색깔만 조금 달리하면 뭐 날선 어로로 몰아붙입니다. 뭐 다른 생각, 다른 주장에 요즘에는 뭐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용어들 또 상대에 대해서 가하는 용어들 보면은 뭐 일베들하고 다름없어요. 뭐 혐오하고 조롱하고 뭐 낙인 찍기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양성의 가치야 뭐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뭐 민주사회를 이루는데 필수 덕목이죠. 이는 뭐 인간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저는 자연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알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연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생태 다양성을 이루고 조화 균형을 찾아갑니다. 숲에는 그래서 풀과 나무가 자라고 거기에 곤충이 찾아오고 새가 깃들며 물길이 생깁니다. 인간이 만든 많은 사회적 제도가 자연의 원리, 창조 질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인간이 이런 자연의 순응하기를 거부하여 일어난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생명과 평화, 정의의 얘기가 아닐까 합니다. 끼리끼리에 갇혀 오직 자기 확신에만 매몰된다면 이런 얘기는 커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각자 다르고 그 이유도 수없이 많겠지만 그중 하나는 이제 올바로 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뭐 또 김교 목사님이 축도 때마다 하시는 자유인으로 사십시오처럼 자유하고자 하는 의지도 클 것입니다. 한데 똑바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유인으로 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고자 내 자유의지로 한 선택이 언제든지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끼리끼리의 영향으로 자칫하면 왜곡된 판단을 하기도 쉽습니다. 여기 이제 밥그릇 문제가 가세하잖아요. 어찌 보면 산다는 게 밥그릇 싸움이잖아요. 뭐 지금까지 또 인류 역사가 밥을 위한 투쟁이었고 개인 역시도 밥그릇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밥이 늘 자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또 타협하고 변절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인은 이게 바르게 살고 자유하며 사는 게 저는 어렵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사유하고 고뇌하며 그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동지들이 있더라도 그 길은 스스로의 힘으로 찾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 결단은 인간에 대한 사랑, 세상의 진보라는 부정할 수 없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끼리끼리와 밥그릇에 휩쓸리지 않는 고독한 결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비로소 끼리끼리의 껍데기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을 찾고 참 자유를 얻지 않을까 합니다. 교우 여러분께서 자신의 힘으로 결단하고 자유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